안녕하십니까. 영리학교실 김세영 교수입니다. 다들 연락받으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강이 연기되었고요. 연기된 개강에 맞춰서 개강 초기에는 온라인 강좌로 학사 일정을 진행하기로 학교 당국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 많지 않은 시간과 자원 한정 속에서 지금 당장 온라인 강좌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미 온라인 강의를 위해 필요한 그런 컨텐츠들을 다 만드신 교수님들께서는 별 문제 없으시겠지만은 강의 자료인 파워포인트 파일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당혹스러운 그런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강의 자료인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면서 거기에 간단한 음성을 녹음하여서 이 파일을 가지고 동영상 강의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아주 간단한 재원과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를 이제 훌륭한 동영상 강의 파일로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잘 살펴보시고 파워포인트에 그 목소리가 녹음된 형태로 파워포인트 파일을 마스터의학교육지원센터로 보내주시면 이제 그 이후 변환 과정과 이제 플랫폼 탑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동영상 강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 제작법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간략하게 준비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를 이제 열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그 강의 자료로 사용하시는 강의 슬라이드로 사용하시는 이제 PPT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T 파일을 열 수 있는 파워포인트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녹음을 위해서는 이제 마이크가 필요한데요. 요즘에 나오는 노트북에는 대개 이제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 기능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USB로 연결이 되는 마이크를 준비하셔서 이제 이 마이크를 노트북에 USB에 연결을 하셔서 목소리를 녹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별도로 공지가 나가겠지만 아마 그 교육지원센터에서 마이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마이크 대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마이크가 필요하신 분들께 마이크 대여 방법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있으시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제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음, 차음이 잘 되어 있는 스튜디오나 고가의 마이크 장비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은 강연 그러한 고가의 장비나 환경 없이도 간단한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녹음되어 있는 음성 파일의 음질이 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가의 장비와 이제 일반 연구실이나 교수님 댁의 방에서 이제 녹음을 하실 때는 최대한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시고 녹음을 하시면 주위의 소음보다 육성이 그 소리의 강도의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위 소음이 이제 차단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시고 녹음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마이크를 손에 안 잡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에 잡으면 이제 손을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소음들이 마이크에 이제 쉽게 같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는 일단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입에 가까이
대고 녹음을 하시는 게 그나마 그 좋은 양질의 녹음 상태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거를 어떻게 하면 녹음 파일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몇 가지 슬라이드를 제가 직접 녹음을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제 여시고요. 이제 녹음 준비가 되셨으면 물론 이제 마이크도 연결하시고 마이크가 정상으로 작동되는 걸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파워포인트 메뉴 중에 슬라이드 쇼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메뉴를 클릭하시면 그 아래에 슬라이드 쇼 녹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녹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슬라이드 그 발표자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 발표자 화면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 해서 이제 시계가 그 타이머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 숫자는 현재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 한 장에서 녹음되고 있는 그 녹음량의 시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셔서 실제로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녹음뿐만 아니라 이 파워포인트 기능에는 이 왼쪽 아래 슬라이드 가시면 이제 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클릭하시면 이 슬라이드 화면에 판서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 판서 기능도 활용하시면 이 파워포인트 파일의 녹음과 함께 이 판서 기능까지 같이 기록이 되어서 학생들이 이제 집중도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질병의 기초, 세포 손상에 관한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대, 하이퍼트로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퍼트로피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의 정의는 일정한 형태의 세포가 어떠한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그 원래 있던 상태보다 그 크기가 커지는 경우를 이제 비대라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그 과증식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할 거지만은 이 과증식과 다른 점은 비대에서는 세포가 커진다는 것만 있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비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비대가 일어나는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은 증식이 불가능한, 다시 말해서 세포 분열이 불가능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세포 주기, 셀 사이클에 들어갈 수 없는 세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주기에 들어갈 수 없고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세포의 수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새로운 환경,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서 그 세포가 처한 환경, 스트레스나 자극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심장이 있는데요. 보통 아무리 이제 운동선수이고 남성이고 건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장의 무게가 400g을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정상의 범위 내에서 400g을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심장의 무게가 400g 이상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심장에 비대가 있다, 심비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심장 근육, 심근 세포는 이제 분열이 불가능한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세포가 커지는 것, 즉 비대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거죠. 이때 가장 흔한 세포 적응 환경은 이제 고혈압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인 경우는 이제 심장이 정상의 혈압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가해지는 그런 스트레스가
증가하겠죠. 그 증가된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서 심근세포가 비대라고 하는 적응 과정을 통해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서는 이제 심비대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절단면을 보면 좌심실에 심벽이 두꺼워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막에서 보이는 이러한 노란색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죽상동맥경화증의 이제 소견들인데, 대개는 이제 나이가 들고 고혈압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죽상동맥경화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비대가 있는 사람들에서 이러한 판막이나 동맥벽의 변화가 이제 동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시간에 심비대를 예를 들어서 비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녹음을 하시고 나시면 이 녹음된 거를 이제 저장하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파워포인트가 있었고 방금 보셨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파일에 교수님들이 만약에 슬라이드에 판서를 하셨다면 그 판서의 기록, 그 다음에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음성의 기록이 이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파일을 보시면 요 오른쪽 아래에 이 스피커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스피커 아이콘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요 슬라이드에 음성 파일 또는 그런 목소리나 어떤 소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보는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그 해당 슬라이드가 어느 정도 분량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는 39초, 이거는 44초, 이거는 1분 31초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각 슬라이드마다 이제 판서와 목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을 하시다 보면 이제 원하지 않은 소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한번 녹음했던 걸 고치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녹음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파워포인트에는 이러한 그 녹음 기능이 각 슬라이드마다 나누어져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수정하고 싶은 슬라이드만 꺼내서, 예를 들면 가장 첫 번째 슬라이드만 녹음을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를 펼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녹화를 하시면 이제 새로운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녹화를 하시면 지금 보이고 있는 요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녹음, 그 다음에 새로운 기록이 이제 저장이 되죠. 이 상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대한 기록도 이제 덮어쓰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쇼 마침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그 슬라이드만 새롭게 녹음 판서 기능이 저장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교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이제 교육지원센터의 담당자에게 이제 전달해 주시면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센터와 학교 당국에서 이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 강의를 위한 PPT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컴퓨터와 연결된 마이크가 있으셔야 되고, 마이크가 없으시면 이제 학교에 대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를 열어서 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녹음을 다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그 파일을 이제 해당 과목 담당자에게 보내시면 저희가 그 파일을 동영상으로 변환을 하고 이 동영상이 학생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스트리밍 될 수 있도록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교수님의 수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 제작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락교실의 김수현 교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